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2022년도 5급 공채 시험 후기 영상입니다. 본격적인 시험 후기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저는 그냥 일개 수험생일 뿐이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를 불합격하였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저의 경험이라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수험 관련해서 정보 공유는 제가 아는 선에서 해드릴 수 있지만 저에게 뭐 상담을 원하신다거나 하는 거는 답해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험지만 갖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차피 제 주관적인 경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피셋 공부하면서 모아놨던 자료들 2차 과목들 했던 자료들까지 해서 총 6박스 있거든요. 이걸 정리하면서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지인데요. 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만 보면서 말로만 설명드리는 점 이해해주세요. 과목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죠? 헌법입니다. 헌법은 이번에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풀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았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국회 그 뒷부분 있잖아요. 통치 구조 이런 거 나오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헌법은 패스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거를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같이 정리하면서 하면 좋겠죠? 어디 있지? 봅시다. 짠! 요거는 제가 올해 김유양 선생님 교재를 구입한 건데 자꾸 뭐가 비쳐서 네, 요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안 보일까요? 뭐가 자꾸 비치네요. 기본서입니다. 기본 강의를 듣진 않았어요. 핵심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핵심 강의를 들었던 이유는 2020년도에 제가 기본 강의를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초시이고 내가 헌법시험을 처음 본다 하면 저는 무조건 기본 강의는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외우는데 베이스가 될 수 있어요. 핵심 강의를 작년에 들었던 걸 후회하지는 않지만 엄청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 하면은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에 따라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복사집에서 자료만 구매하고 따로 수업을 듣진 않았습니다. 그거 풀었던 것도 여기 어디 있는데 짠! 짠! 이렇게 한 권이랑 하나가 더 무거워. 하나가 더 이렇게 총 2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얘를 먼저 풀고 다 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풀었어요. 총 4번을 풀었는데 어떻게 4번을 풀었냐면 이렇게 앞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쭈쭈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완전 시험지처럼 문제만,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 있는 부분들을 맨 처음에 풀었고 그 다음에 이런 복사집 자료를 사면 어디를 보여드릴까? 이렇게 해설 부분이 있어요. 해설 부분에 문제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 번 더 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 권을 더 사서 총 4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짠! 요것도 같이 풀었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다 풀었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정말 약한 부분, 뭐 국회의원, 국회, 대통령 그 파트들을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기본권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좀 관심도 있고 많이 접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비교적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는 용도로 썼습니다. 이 교재도 한 번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구조는 되어 있고요. 제가 2020년도에 시험 볼 때는 2021년도 시험을 60점 딱 커트라인에 맞춰서 통과했었는데 그때는 기본 강의 듣고 요거 계속 반복해서 봤거든요. 그때 제 후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0번 정도 풀었어요. 제가 그만큼 외우는 거를 못해서. 그렇게 해서 60점 통과했었고 이번에는 76점을 맞았는데 요거 반복해서 돌렸던 게 정말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도 다른 과목들처럼 모의고사 점수에 그렇게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메가도 보고 한림도 보고 모의고사를 4번 정도 봤는데 단 한 번도 헌법을 패스하지 못했거든요. 근데도 실전 레슨 통과한 거 보면 그 시험에서 그렇게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안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면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랑 내가 푼 거랑 조금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은 이렇게 제가 풀었던 모든 교재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어디 갔을까? 이 곡도 있긴 했어요. 중유팔레. 근데 얘는 강의 들을 때 한 2번 읽고 더 읽진 않았기 때문에 막 엄청 추천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교재보다는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강의는 무료 강의로 올라와요. 매년 1월쯤에 올라오는데 학원 공지사항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때에 따라서 이게 업로드 해주니까 그거 보시고 무료 강의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거랑 이제 김유영 선생님 교재 이렇게 하고 작은 헌법 조문집이 있어요. 그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모르는 거 체크하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있네요. 짠! 다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뒤에 OX가 있어요. OX도 제가 약한 부분만 이렇게 그냥 대충 줄만 그어가면서 보는 용도로 봤고 앞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앞부분은 계속 보기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줄도 쳐가면서 요약해서 외워야 될 건 외우기도 하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보조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놓기도 했어요.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은 또 무료 강의로 올라와요. 이거는 5월, 7월 이렇게 2번에 나눠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학원의 공지사항으로 올라오니까 조문 특강이라고 찾으시면 거의 나올 거예요. 해년마다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들 들으시고 기본이나 핵심 골라서 하나 들으시고 진도별 모의고사 교재 반복해서 푸는 걸 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76점이 나왔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은 해년마다 설명도 조금씩 바뀌고 판례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도 있고 얘네는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이건 다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그러고 이제 다음 과목은 언어죠. 언어는 제가 유일하게 점수가 안 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추천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한 줄 평을 하자면 확실히 리트스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왜 리트스러워졌다고 느꼈냐면 문제를 예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25번, 26번 같은 부분에서 좀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어차피 책형은 하나였기 때문에 시험 보신 분들, 저에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제에서 굉장히 논리, 강화, 약화, 기호화해서 푸는 유형이 많았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스터디 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를 신청해서 거의 언어는 그분 스터디 쫓아가는 걸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엄청 기호랑 논리랑 이런 걸 강조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듣고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미흡했어가지고 네, 결과가 썩 좋지 못합니다. 52.5점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언어가 제 발목을 잡긴 했는데 막 공부를 안 하고 미루다가 나온 점수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온 점수여서 아쉽진 않아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후회는 안 되는데 아쉽긴 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말을 바꿀게요. 아쉽긴 한데 후회가 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죠. 좀 더 논리 쪽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독해 영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언어 점수가 나오고 나서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뭐가 문제인 걸까? 하면서 제가 이제 언어 나왔던 점수들을 봤는데 제가 2020년 완전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들어갔을 때가 70점, 21년도가 52.5점, 22년도가 52.5점이거든요. 근데
딱 풀면서도 조금 느꼈어요. 그렇게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왜냐면은 20년도에는 나름대로 수능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독해하고 비슷하게 문제들이 나온다고 느꼈는데 21년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강화약화가 되게 많고 뭔가 기호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알고리즘과 메커니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22년도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언어는 이전과 정말 다른 결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전 기출이 그렇게까지 유효하지 못한 과목이 됐다는 생각을 이번에 조금 했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학원 선생님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언어 공부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어휴. 언어 기출문제집. 기출을 엄청 반복해서 봤었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아이고, 얘네는 아니고요. 민경채도 풀었었습니다. 잠시만요. 박스가 무너졌어요. 정리됐습니다. 언어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잠시만요. 짜잔! 요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 독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샀던 교재인데요. 사실 저는 이거를 끝까지는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너무 지문이 피셋 지문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었거든요. 수능 지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좀 뭐랄까 글이 중구난방? 근데 대부분의 지문들이 그렇긴 하거든요. 피셋도 그렇고 뭐 니트도 그렇고. 근데 이건 유난히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풀지도 못했는데 일단 얘는 그러면은 절반 정도 풀었으니까 보류. 갖고 있던지 버리던지를 조금만 더 고민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 그 한림에서 커리를 탔거든요. 한림에서 커리 타면서 받았던 프린트인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천받아서 하던 교재인데 거의 다 했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까 싶어요. 논리가 굉장히 강조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건 방향제처럼 받았던 건데 버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언어를 이번에 붙을 줄 알고 되게 더럽게 풀었단 말이에요. 손이 갈까 모르겠어요. 너무 더러워진 교재여서. 이거는 연습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엄청 됐다는 잘 모르겠어요. 보류. 이거는 학원에서 받은 교재인데요. 풀지 못했습니다. 갖고 있을게요. 이거는 논리 훈련. 아까 그 두꺼운 교재보다 좀 더 쉬운 거예요. 얘도 거의 한 반 풀고 못 풀었는데 언어는 이게 문제예요. 저는 교재를 끝까지 감지를 못해요. 잘. 왜냐면은 언어라는 게 점수가 눈에 보이게 막 올라서 유지가 되고 막 이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이게 올바른 방법인 거에 대한 의구심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그 의구심을 좀 떨쳐야 될 텐데 또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확신이 없습니다. 일단 얘도 새 책이니까 갖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 강의 교재였습니다. 충분히 더럽게 풀었고 내용도 미려놓기 때문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권 더 있을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추천해드렸던 교재 같은데 요거 2020년도에 풀고 21년도 시험에서 되게 좋았었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한다 했던 책입니다. 되게 열심히 더럽게 풀었고 얘는 도움이 됐어서 한 번 더 풀겠다 했는데 못 풀었어요. 리트 스터디 하느라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걸 좀 더 한 번 더 풀걸. 그래서 얘는 가지고 있고 올해 꼭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독해 연습책이라고 산 건데
독해 연습책. 올해 아마 개정판이 나올 거예요. 개정판이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바빠서 못 냈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는 내시겠죠? 이거는 기화펜으로 풀었어가지고 더럽진 않은데 다 풀진 못했었습니다. 양심 고백. 얘는 다 풀었었어요. 얘는 버리겠습니다. 미련 없이. 열심히 했다. 이거는 학원 수업 듣고 받았던 교재입니다. 얘는 기출인데 이게 찢어서 풀었어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버리고요. 이거는 스터디로도 풀고 저 혼자서도 풀고 해서 다 풀었습니다. 버리고요. 이 책 해설 없어요. 비춥니다. 학원에서 받았던 모의고사인데 사설 엄선 모의고사여서 기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이 또 비었으니 이젠 풀어도 되겠죠. 기본서 수록 문제도 있네요. 기본서를 버릴 건데 기본서 수록 문제를 갖고 있어도 되겠네요. 답이 써 있습니다. 해설은 없는데 답이 있네요.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거 되게 열심히 풀었어요. 사실 리트 문제집을 한 권 더 했었는데 지금 제 눈에 안 보이네요. 보이면 설명드릴게요. 네, 추리논증 이 책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이 책은 다 푸시는 건 아니에요. 수리 퀴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피셋 언어 논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느껴져서 그 부분은 추천하지 않지만 그 부분 빼고는 추천합니다. 이거 메가로스쿨? 네, 메가로스쿨에 공짜로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풀어보세요. 리트 교재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저는 요거를 중심으로 풀고 얘는 서브처럼 조금 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봐야 돼도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버리지 않을게요. 꽤 더럽게 풀었는데 한 해 더 할 줄 알았으면 깨끗하게 풀 걸 그랬어요. 올려두고 한 권 더. 이거는 사두고 펴보질 못했던 책입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책은 좋다 싫다 말이 많은데 일단 편집 방식이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게 좀 진입장벽이고, 근데 또 좋다는 분들이 이걸 되게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싫어도 꼭 참고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사놓고 못 푼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걔도 보이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아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제가 과학기술 부분 문제를 좀 많이 틀리는 편이에요. 올해는 많이 틀렸나 어디 한번 보자면 올해는 좀 다양하게 틀려가지고 네, 과학에서 한두 개 틀렸네요. 이 책은 제가 풀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과학기술만 모아놓은 책이 흔치 않았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언어 교재는 여기까지면 어지간한 거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라고 하자마자 보이네요. 잠시만요. 이것도 풀었었네요. 이거는 여름쯤에 조금 풀었었던 건데 이것도 지문 중심으로 받았어요. 네, 이렇게 지문 중심으로 봤었는데 제가 지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아직까지 터득을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답을 맞추고 땡친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건 한 번 더 봐야 될까 말까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킵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차례인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웠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점수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막 죽어라 어려워졌다, 난이도가 막 급상승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의외였긴 했지만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균이 많이 떨어졌다고들 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 점수가 좀 오른 사람들이 제 눈에 많이 보였던 과목이 자료해석이거든요. 저도 실제로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시험지부터 한번 공유를 해봅시다. 자료는 작년 21년도 시험에서 47.5점이었고요. 이번에는 67.5점 맞았습니다. 20점 올랐어요. 저는 2021년도에 쭉 석치수 선생님 커리를 탔고요. 뭐 1타니까 굳이 숨기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다들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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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타공인 1타 하니까.
선생님 강의는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쫓아가면서 20년도에 들었을 때보다 맞죠? 네. 20년도에 들었을 때보다 21년도에 확실히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있다고 느꼈고, 근데 이제 노력에 이게 들이는 공에 비해서 점수나 뭐 모의고사 점수나 이런 결과들이 잘 안 나왔어서 되게 제 마음을 많이 속썩였던 과목인데, 뭐 네, 막 엄청 만족스럽고 막 행복이 차오르는 점수는 아니지만 올랐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그림, 인포그래피라고 하나요? 그런 그림류가 생각보다 몇 개 없었어요. 한 2~3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표 보고서 빠르게 분석해내야 되는 유형이 되게 많았습니다.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산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거 빼고는 막 엄청 막 신유형 새롭고 멋있고 막 오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시험지 분석은 가볍게 이 정도만 할게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각 학원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수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했던 자료들 중에서 어떤 걸 했고, 어떤 게 도움이 됐고, 어떤 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걸 버릴 건지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많아요. 자료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차근차근. 일단 모강은 다 버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모강 하나 버리고,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갖고 있고, 연도별 분석표는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실전에서 또 컬이 타게 되면 받을 것 같긴 한데, 계산 연습으로 찢어놨던 것들 버리고요. 민경채 풀었던 거 버리고요. 단권화 자료를 보겠다고 찢어놓은 것들, 하프 모의고사 본 거, 그리고 그냥 모의고사 본 거, 학원 다니면서 받았던 자료들이 있는데 너무 더럽게 열정을 다해 풀었으므로 미련 없이 버리겠습니다. 기출 변형도 있는데 기출 변형도 버리겠습니다. 다 풀었어요. 입시 문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시 문제는 정말 딱 입시를 준비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아닌 다음에는 꼭 풀어야 될까? 이런 의심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좀 시간 여유도 생겼고 1년 더 해보게 됐으니까 입시 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려고요. 제가 입시가 너무 어렵다 약간 두려움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제 석쌤이 추석 특강으로 입시 문제를 좀 풀어주신 날이 있었는데 엄청나던데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먹고 나는 입시 문제는 안 건드리고 간다 이렇게 전략을 정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입시 문제를 좀 더 봐보는 쪽으로 할게요. 버리고요. 네, 다 버리고요. 석칠수 선생님 계산 연습 교재는 복사집이 아니라 그 중고 서점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애지간히 더럽게 풀었고 꼰대꼰대 조금 남은 정도면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풀었으면 당연히 풀어야죠. 근데 저는 이제 받았을 때마다 한 번씩은 풀겠다는 목표로 손을 댔었어갖고 어지간하면 다 조금씩 이상은 풀려 있거든요. 1년 내내 잘 썼던 기본서 20년도에도 기본 강의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갖고 있었는데 너무 더럽게 풀었어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올해도 너무 더럽게 풀어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리고요. 잘 가라. 이건 안 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기화펜으로만 풀어서 얘는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정말 다양하게 뭘 많이 풀었네요. 별게 다 있어요. 버릴까? 다리야. 아휴. 언어가 또 나오네요. 언어 기출문제 해설집은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심화 강의 때 사라고 추천해주셔서 산 건데 갖고 있겠습니다. 얘도 기업펜으로만 풀었어요.
아이고, 또 뭐가 있냐. 이건 안 푼 게 아니네. 아유, 힘들어. 몇 년은 풀고 몇 년은 안 풀었네요. 이거 갖고 있을까 말까. 일단 버리고, 계산훈련서 다 풀었으니까 버리고, 기출문제집 버리고, 계산훈련용 교재 너도 가라. 아이고. 요렇게도 아이고 안 보이네. 기본 강의랑 그 기초인문이랑 심화 때 주셨던 교재들은 다 한 번 이상 풀었기 때문에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조금 수다를 떨면서 뭐 시험일 때 어땠다 뭐 저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멀티가 안 되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리만 거의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고민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보여드릴까요? 이게 다 모강인데 안 보이시죠? 모강 짱 많죠? 이게 언자상이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몽땅 버릴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봐주세요. 얘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풀었던 거라서. 그래서 이거 버리면서 이제 얘기하는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11월에 한번 스터디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어떤 스터디였냐면 매일 언자상을 오후 시간대에 쭉 푸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2차 과목 준비를 빨리 접고 1차 과목에 올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셋 실력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오후 시간이 비어서 남들이 이제 이순 들을 때 저는 요거 공부를 했었던 건데, 그때 이제 엄청 많이 기출을 돌렸고, 기출을 돌린 다음에 모강 시즌 때는 또 모강을 엄청 열심히 풀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판을 모강을 두 분 걸 풀고, 언어도 두 분 걸 풀고 그랬어서 조금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스터디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기출을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하는 데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분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이 너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가지고 조금 어영부영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놀진 않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놀아서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이제 버린다. 자료 해석에서 이렇게 진이 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진이 빠지네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했던 모든 교재 다 버리고 얘네 둘만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 판단 얘기를 해야겠죠. 상황 판단은 원래 제가 엄청 낮지 않은 과목이었어요. 약간 평균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한 과목을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제가 그 시험을 볼 때 너무 흥분을 하거나 너무 긴장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일부러 더 난 전략 과목은 없는 사람이다, 골고루 잘해서 평균을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상판이 평균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상황 판단 작년에는 72.5점이었고 올해는 77.5점 나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상판은 난이도가 작년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 그래서 평이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 커뮤니티에 들어가니까 토끼 문제 가지고 막 옹달샘 가서 왜 물을 안 먹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걸 보고 좀 웃기도 했었네요. 근데 그 상판은 좀 쉬웠다는 사람이 있고 어려웠다는 사람이 있고 해서 변별력이 꽤 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막 엄청 특이했던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정확한 분석을 못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다 받은 후에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이걸 정리를 할 시간이 부족해져가지고 제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일정을 맞춘 거라는 점. 네,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상판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상판은 제가 법조문 유형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법조문 유형을 원래 처음 모강 접할 때는 법조문 말고 나는 퀴즈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상판은 퀴즈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판은 무조건 법률형을 다 맞추고 퀴즈는 되는 만큼 맞춘 다음에 찍겠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행히도 조금 빨리 깨달았어요. 언어 감을 조금 늦게 잡은 거에 비해 상판은 좀 그 부분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름쯤에 스터디했던 교재인데 그 기출 중에 퀴즈를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해설이 엄청 큰 도움이 되진 못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한 권 그냥 이렇게 얇게 같이 스터디해가지고 빨리빨리 퀴즈 한 바퀴 돌고 싶다 하면 좋은 교재입니다. 언어가 또 나오네요. 일단 버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논리는 충분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또 나옵니다. 버립니다. 으쌰. 에휴, 상판 기출 풀었으니 버리고요. 이거는 눈으로만 보고 뭘 엄청 쓰거나 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가 팔던가 하겠습니다. 무슨 책이었냐면 요거였어요. 서점에서 그냥 어느 날 보여가지고 산 책인데 엄청 좋진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는 용? 엄청 문제가 막 도움이 된다! 실전 연습용이다! 막 이런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됐던 책은 요거예요, 요거. 제가 이거를 21년도 시험 보기 전에 풀고 되게 도움이 됐어가지고 추천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 그 특강 시리즈 중에서는 저는 법률 특강이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률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쭉 돌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이 돼 있는 건 큰 장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힘없이 뚫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니까 추천! 찢어가지고 기출 부분 따로 그 모의고사 부분 따로 풀었습니다. 버리도록 할게요. 하고 요거는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싶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래서 끝까지는 다 못 풀었어요. 8회 정도까지 풀었는데 감 잡으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 실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어떤 분들 막 인스타에서 보니까 이게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거거든요. 근데 9개 맞고 8개 맞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5개 맞고 6개 맞고 이랬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또 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산산조각을 냈으므로 버립니다. 또 버리고요. 민경책 버리고요. 상판이 민경채 보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민경채가 되게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를 한 발 앞서 낸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상판만큼은 꼭 민경채를 꼼꼼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 입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시는 그 어떤 과목도 풀지 않았어요. 보자. 자료 해석이 또 있어요. 이 하프. 제가 이 하프 교재는 석쌤 거랑 박준범 쌤 거를 샀거든요. 석칠 선생님 거는 21년도는 제가 학원에서 풀고 20년도를 사서 풀었었다가 네 거의 다 풀고 상판도 반 정도 풀었었는데 상판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네, 박준범 상판단 하프 요거 꽤 어려워서 모강 같은 거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연습하기에 좋아요. 석쌤 거는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겹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새롭다는 느낌은 없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석쌤 문제 스타일을 워낙에 잘 따라가는? 좀 믿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번 연도엔 그것도 고민이에요. 조금 너무 석쌤 것만 봤나? 좀 다양하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깔끔하기로는 석쌤이 짱인 것 같아갖고 고민인 거예요. 어쨌든 버리고요. 버리자. 21년도 헌법책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올해 풀 줄 알고 놔뒀는데 안 풀었습니다. 이 두 권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21년도 1회쯤에 불안해갖고 헌법을 좀 더 많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여러분, 헌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중고 서점에 팔리면 팔고 아니면 버리는 걸로 할게요. 정리하다가 이야기가 샜는데 제가 상황 판단은 최연석 선생님 커리를 탔어요. 인강으로 쭉 듣다가 모강을 실강으로 가서 들었었는데 최연석 선생님 교재가 2권씩 있거든요. 선생님이 한 권은 수업 진도 따라가면서 풀고 한 권은 더 종강한 후에 한 번 더 풀어라 해가지고 2권씩 있는데 기아펜으로 푼 인텐시브는 안 버리도록 하고요. 어드밴스드도 기아펜으로 풀었네요. 얘도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베이직이 있어야 되는데 네, 푼 어드밴스드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쌤께 또 나오네요. 버리고요. 또 어딨지? 인텐시브 푼 거 버리고요. 베이직 해설은 냅둡니다. 어드밴스 해설은 냅두고요. 이 인텐시브가 해답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 해답 있습니다. 베이직 이게 1회차 푼 거네요. 버리고요. 필셋 언어 새 책이 있네요. 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물건 정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타임랩스로 제가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고 킵한 거랑 버린 거를 한 번씩 보여드린 뒤에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핏셋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대해서 정말 다행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하게 다녀왔고 시험장이 춥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정말 딱 좋은 온도였어요. 온도 좋아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무척 만족을 하고요. 근데 막 그게 학교가 기깔나게 좋은 곳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기대를 좀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제 블로그 글이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7급 시험 볼 때 시험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보다가 완전 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의고사 보러 갈 때도 그렇고 정말 그런 변수들에 흔들리지 말자 이런 마음을 정말 강하게 스스로한테 세뇌를 시킨 후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흔들리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시험 보면서 환경 때문에 불편하다는 느낌은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쉬는 시간 되면 물 한 모금 먹고 바로 화장실 갔다가 와서 다음 시험 준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잘 맞는 방법이었고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이런 거 꼭 한번 가셔서 본인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면 좀 더 마음이 편하고 딱 효율적이고 신체 리듬상에도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그 부분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에는 제가 처음 2번은 진짜 일찍 갔거든요. 8시 반 이렇게 갔는데 사실 그렇게 가도 이제 그 환경 자체가 긴장이 되고 옆에 앉은 애들도 다 수험생이고 이러니까 그냥 긴장이 막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니까 헌법을 보고 있어도 이게 내가 잘 엄청 효율적이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당일에 엄청 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시간에 조금 더 자고
천천히 여유 있게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험장에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도착을 하게 계획을 하고 갔고, 실제로 도착했던 시간은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였고요. 그 정도로 하면 딱 좋았어요. 딱 자리 세팅하고 뭐 수강증이래, 수험표 붙이고 자리 세팅 뭐 이렇게 컵홀더 꽂고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9시 10분 정도였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헌법 조금 보고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9시 반에 다 내놓고 멍 때리는 시간 시험 준비 시작인 거죠.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 귀마개를 썼어요. 조그만 있잖아요, 3M에서 나오는 거, 그거 청음 33데시벨이라고 써있는 거 있거든요. 차음이라 그러나? 차음 33이었나? 그래서 어쨌든 33데시벨이라고 써있는 거, 숫자 큰 거 29 말고 33으로 사가지고 그거 썼었는데 저한테 그게 잘 맞아서 꽂고 시험 본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잘 안 들리니까. 근데 딱 종소리 정도는 들리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탑워치는 처음으로 또 2개를 들고 갔는데요. 2개를 들고 간 이유는, 하나는 1시간 반에서 이제 쭉쭉쭉 숫자 내려가게 카운트다운 하는 용도였고, 하나는 헌법할 때 25분이잖아요. 근데 그 25분을 해놓고 1시간 반을 또 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25분은 그냥 스탑워치 다른 거 하나로 온전한 시간, 뭐 9시 50분, 막 10시 50분 이런 거 보이게 하고, 하나는 1시간 반에서 카운트다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2개 놓고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도 보고 카운트다운도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책상에서도 엄청 좁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수험생 책상이었는데 그거 놓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을 거랑 귤 말고 천혜향인지 레드향인지 어쨌든 주황색 조금 큰 거랑 딸기랑 가져갔었는데, 결국 귤 친구는 못 먹고 왔고요. 딸기 먹고 견과류 조금 먹고 초콜릿 조금 먹고 그랬습니다. 이게 밥을 막 한 상 가득 차려갖고 먹으면 좀 배가 더부룩하고, 제가 이제 이번 시험 보기 전에 속이 굉장히 크게 탈이 났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도 오고 뭐 위염도 오고 장염도 오고 뭐 별 안 좋은 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더 가볍게 가져갔고, 뭐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저는 가볍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죽 반 공기 먹고 갔어요. 단호박죽 반 공기 먹고 천혜향 하나 까서 먹고 갔고, 가서는 점심시간에 과일 조금이랑 간단하게 먹을 만한 초콜릿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먹고, 네, 그렇게만 먹었습니다. 먹을 거 얘기한 김에 끝까지 얘기하자면, 이제 요즘 대부분 커피 먹잖아요. 잠 깨려고도 먹고 뭐 습관이어서도 먹고, 그래서 저도 커피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뭐 제 초창기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커피를 아침에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갔습니다. 가서는 오히려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많이 마시지 않았고요. 보리차 따뜻한 거 가져가가지고 점심에 같이 먹어줬습니다. 초콜릿이랑 같이 따뜻한 거 먹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 생수 3통 가져가서 3통 다 먹었고요. 언어 끝날 때까지 1통 먹고, 자료 끝날 때까지 1통 먹고, 상판 끝날 때까지 1통 먹고, 그렇게 마셨습니다. 저는 물을 많이 마셔야 뭔가 좀 이렇게 환기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물을 조금 많이 마셨어요. 그거 말고 더 먹은 거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시험 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스스로 못 느꼈는데 좀 시험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가 봐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막 내가 긴장을 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긴장을 좀 하는지 앞에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좀 빨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이래 맨 처음 문제를 딱 보고 빠르게 읽히지 않는다, 뭐 언어든 자료든 상판이든 1번이 2번이 빨리 읽히지 않는다 하면 그냥 무조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모의고사 볼 때 시험지 넘기는데 시험지가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 손이 너무 건조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당황해가지고 원래 정신이 없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전 과목 다 처음 볼 때 남들 1번 풀고 있을 때 그냥 차라리 한 장 한 장 넘겨가지고 파본 검사 겸 40번까지 어떤 문제가 있나 훑어보는 시간을 뭐 20초에서 30초 정도 가졌고요. 그런 다음에 1번 보고 1번이 제대로 안 풀리면 그냥 미련 없이 10번, 11번대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그거 1, 2번 안 풀린다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가자 이렇게 해서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 2번에서 좀 한 3, 4분 걸려도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니까 그 시간을 투자해서 맞추고 넘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모의고사 때 적용을 해본 적도 있고 뭐 모강 문제 풀 때도 그렇게 적용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한번 눈에 안 들어오면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확실하게 답이 나올 만한 유형, 예를 들면 언어에서는 논리 퀴즈 유형, 뭐 자료 해석에서는 정확한 수 계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딱 전형적인 발음이 안 돼. 전형적인 유형 그런 것들을 먼저 풀었습니다. 상판도 법조문 1번 푸는데 아리까리하다. 2번 같고 5번 같고 둘 중에 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빨리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상판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판은 법조문 안 풀린다고 퀴즈로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의 경우에는 그랬는데 저는 모강을 볼 때 법조문을 워낙에 안 좋아하니까 법조문을 그냥 다 넘기고 퀴즈로 달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모강 풀 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와 점수가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퀴즈가 사실 풀 때 엄청 재밌잖아요. 막 뭐 펭귄 나오고 뭐 펭수 나오고 토끼 나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어머 재밌다 깔깔깔 이러고 풀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풀고 만다 이런 오기가 생기기가 쉬워요. 근데 법조문은 비교적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이고 뭔 소리래 약간 이러고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싫게 되는데 재밌다고 퀴즈로 달려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문을 먼저 푸시길 추천드리고 만약에 상판은 딱 1번, 2번 열었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그냥 5, 6번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은 상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언어 논리처럼 독해하는 유형이 한두 문제는 꼭 있거든요. 그거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퀴즈로 달려가시지만 않으면 돼요. 이럴 정도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은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뭐 정리하면서 했던 거고 좀 더 본격적인 정리는 블로그에 글로 정리해둘 예정이에요. 왜냐면 저는 워낙에 말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글로 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가 두고두고 보기 편하게 기록용으로 블로그에도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블로그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요거 업로드하고 블로그 업로드하고 댓글로 이제 답 달아드리면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합격생이 아니니까 심지어 벌써 3번째 떨어졌거든요. 3번이나 떨어진 사람이니까 저한테 막 기가 막힌 솔루션을 찾지 마시고 그냥 소소하게 뭐 이렇게 이 교재를 풀어보는 건 어떠셨나요? 뭐 이런 교재가 이런 게 있다는데 뭐 풀어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정도의 가벼운 질문들 해주시면 그건 최대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왜냐면 저도 수험생이고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앞으로 좀 더 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신 분은 없겠죠. 시험을 뭐 불합격했는데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을 올리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인신공격성 댓글은 무조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험생의 입장이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건 정말 단순히 제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걸 했다 이거를 공유하는 정말 말 그대로 선의일 뿐인 행동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거나
비판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나에선 욕을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건 올바른 온라인 예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